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넌 계획이 뭐야? 넌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때마다 빨리빨리 생각을 못해요. 볼게. 하지만 엄마가 보기에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생각해 본다더니 하세월이야. 야, 그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한테 네 계획이 뭐야? 네 생각은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서 결론은 엄마가 내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들의 판단과 결정을 못 기다려주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되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엄마 계획은 뭐예요? 엄마는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계획은 세우셨나요? 나는 어떻게 좋은 엄마가 돼봐야겠다.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 계획은 확실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매번 계획하고 매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생각해요. 고민하고요.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고 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느끼는 약간 문제죠. 아이는 글쎄 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준비를 할지 엄마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처음에 참 찌그럭빠그럭 많이 했습니다. 뭐야, 저 말투 뭐야. 저렇게 반항적인 말투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매 순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그런데 제가 엄마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엄마 공부를 하면서 이 원칙 세운 이후로는 아이하고 관계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상의를 해요. 어느 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사춘기가 처음 시작돼서 반항적이고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왔던 아이의 모습과 다르게 온순하고 엄마의 품에 잘 달려들고 엄마를 보면 안아주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저의 결심이 아이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매일 무너지고 또다시 세우고 있는 저의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도대체 엄마로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하고 있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은요. 아이의 말에 공감하자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이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요. 뭐가 힘들어?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비꼬기 일쑤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훅 뭐가 옵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아이가 힘들어 라고 하면 힘들었어?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 저도 저 자신한테 매번 십몇 년간 엄마를 하면서도 또 그걸 못했네 라고 참 후회를 많이 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까지 참 많이 어색해요. 저도 그런 말을 못 듣고 자랐거든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엄마가 나한테 위로를 해줬으면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위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엄마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나를 사랑하지? 엄마한테 나는 소중한 딸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스스로 제가 내뱉음으로써 제가 저를 위로한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지 못한 엄마는 저한테 그렇다라고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가 힘들었구나,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공감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요. 입에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떤 자기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제가 그걸 판단하고 해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접고 네, 그랬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연습하자고 매일 결심합니다.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랬구나.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잖아요. 그걸 왜 내가 판단해요? 아이 감정인데요. 그렇죠? 아이가 나 기분 나빴어 라고 하면 너 그게 뭐가 기분 나쁠 일이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기분 나빠 라고 내 변명을 하고 나는 좋은 엄마이기 위해서 그걸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 기분 나빴어 그럼 그래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했어도 그 의도가 너한테 전달이 안 되고 너는 기분이 나빴구나 그랬구나 라고 해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10번 중에 8번은 그게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점점 더 그래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횟수를 늘려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굉장히 좋은 엄마인 척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이거 찐 엄마라고 해가지고 엄마의 진짜 모습을 한번 유튜브에 편집하지 않고 한번 내보냈으면 좋겠어 막 이래요. 제가 이거 영상을 찍다가 아이가 막 움직이면 그만해! 이거 찍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그거를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매일 실수하고 아이도 엄마 정말 말과 행동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제가 세우고 있는 원칙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줄여라 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래요. 엄마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려고 했지 엄마 성격이 급하다는 거는 못 알아챌 수가 없어. 매일 빨리빨리 하니까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요. 아이한테 그만큼 빨리빨리를 엄청 요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똑딱똑딱똑딱 하고 가고 있는데 그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데 아이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여유롭죠. 시간은 나한테 널려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도 10대 때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내가 보는 아이의 인생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빨리빨리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왜 빨리빨리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일까? 솔직히 생각을 했더니 나 편하자고 빨리빨리 하는 거였어요. 아이가 빨리 준비해서 빨리 나가면 그 다음 내가 쉴 수 있어서, 아이가 빨리 숙제를 끝내면 또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꼼수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시간과 내 시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아이의 속도와 아이의 시간을 인정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 네가 시간 계획을 세워서 네 속도대로 한번 해봐.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맞죠. 아이가 워낙 여유를 부리니까요. 아이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는 훨씬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게 시간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이거를 할 때 시계를 놓고 하자. 구체적으로 시계를 눈앞에 보여주고 10분, 20분, 30분 시간의 흐름을 아이가 직접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시간 관리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내가 뭘 서둘러서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제시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만의 시간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아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밀고 있는 건데요. 내 인생 먼저 행복하자 라는 원칙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절대 원칙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행복한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행복에 희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한테 뭔가 기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라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있으면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죠. 아이가 엄마 나 공부하는데 옆에 있어줘 해서 같이 있어주긴 하지만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래 너는 공부를 해 나는 글을 쓸게, 너는 공부를 해 나는 책을 읽을게, 너는 공부를 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게 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하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한테 오히려 소홀해지게 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핵심 키워드를 뭐로 잡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집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뭔가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중간에 말을 시키면 나 흐름 깨져, 나 이거 집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제 일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처음엔 놀라더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가 집중하는 시간이네 나도 집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아 나가는 활동을 보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할 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아이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엄마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뭔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공부나 자기 스케줄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만의 영역이 있고 나는 내가 갖춰야 될, 내가 끌고 나가야 될 내 영역이 있구나. 물론 상의는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네 의견이야 라고 조금 쿨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이한테만 제가 집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관심 있는 것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아이한테 대한 그런 관리와 집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공부를 안 시켜서 학원도 안 다니고 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아이를 돕는 걸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아이의 인생에서 아이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엄마와 함께 그런 모습들을 가꾸어 간다면 뭐든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을 잠재우자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한테 그 불안이 전달이 되니까요. 아이의 가능성을 충분히 믿어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일을 행복하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 직장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직장 일을 취미처럼 즐기는 사람이 끝까지 이뤄낸다고 합니다. 자기의 직장 일은 그 시간 안에 몰두해서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요. 엄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엄마가 아이한테만 모든 신경이 가 있는 것보다는요. 엄마가 하고 있고 엄마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그 방향을 가면서 아이를 서포트하는 그런 방향이 될 때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성과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지,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한 단계 걸어가고 나는 한 단계 걸어가고 같이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생각으로 살면 조금 더 둘 다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더 일찍 아이가 어릴 때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아이가 이제 그래도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초등 고학년만 돼도 자기 스스로 더벅더벅 걸어 나갈 텐데요. 이제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갈 길은 뭘까? 내 인생 키워드, 제2의 인생 키워드는 뭘까? 그 키워드를 찾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은 아이한테만 어떤 계획이 있어? 어떻게 나아갈 거야? 라고 묻지 말고 엄마도 나만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세운 기준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허니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혹은 자신의 일기장에 한번 기록해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화탐구생활입니다.